안녕하세요. 저는 배고 클래스라는 모션 그래픽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신백호 원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브러시 2022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새롭게 또 나왔는데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기능들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짧게 제가 이제 쉽게 얘기를 할 테니까 간단한 예제로 여러분들 부담 없이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하고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한 9가지 정도로 전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 말고도 더 외의 기능들이 있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나오는 기능들이 얼라인과 디스트리뷰트, 그리고 2x2, 비지빌리티 셋, 그리고 스테이저, 서페이스 브러쉬, 인터폴레이트, 바스 릴리프, 나이프 컷, 베벨 프로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씩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얼라인 앤 디스트리뷰트는 정렬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서브툴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고 하나의 서브툴에서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을 때도 정렬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구를 하나 꺼내고 난 다음에 이 구에서 제가 복제를 해서 듀플리케이트로 복제를 해서 뭐 이렇게 막 마음대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듀플리케이트로 복제 이렇게 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정렬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서브툴 메뉴에 밑에 내려보시면 이게 얼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 정렬, 뭐 가운데 정렬, 우측 정렬 지금 다 똑같이 보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선택하고 있는 오브젝트 기준으로 되는데 오브젝트가 지금 굴에서 다 똑같아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게 이제 세로로 정렬이겠죠. 세로로 정렬하고 디스트리뷰트는 간격 정렬이에요. 그래서 간격 정렬 누르면 이렇게 쉽게 정렬이 가능합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기능이 뭐가 있냐면 다른 기능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서브툴에서도 정렬이 가능한데요. 우선 제가 이 하나의 서브툴을 복제를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는 다른 서브툴이고 이건 하나의 서브툴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서브툴만 정렬을 하고 싶으면 바로 솔로 버튼을 눌러서 솔로를 켜주시고 하시면 하나만 가능합니다. 하나의 서로 떨어져 있는 애들끼리를 다른 오브젝트를 인식해서 여기서 정렬 이 마스크를 풀어주고 가운데 정렬 디스비트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2x2란 기능인데 이건 좀 약간 어려운 기능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잘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잘 활용하면 상당히 쓸모가 있을 것 같다라는 브러쉬 기능인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브러쉬 안에 두 개의 알파를 조합해서 그 부분을 이 피랍의 강도에 맞춰서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알파뿐만이 아니라 텍스처도 같이 넣어서 컬러도 뭐 이렇게 점점 변화되게끔 해줄 수가 있는 재미난 기능인데요. 브러쉬 메뉴에 가보시면 알파 앤 텍스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베이스 알파와 커렌트 알파라는 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커렌트 알파는 현재 내가 지정하는 알파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기본으로 깔리는 알파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구에서 여기서 먼저 그 브러쉬 메뉴에 가셔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 알파 앤 텍스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알파는 기본 브러쉬를 쓰고요. 알파 6번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브러쉬는 여기 있는 걸로.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살살살 그리면 아주 피랍을 약하게 그리면 첫 번째 베이스 알파가 나오게 되는 거고 점점 세게 누르면 커렌트 알파로 변화하는 기능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이렇게 원으로 됐죠. 그래서 이 원 같은 경우도 이게 보시면 알파 메뉴에 모디파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스트링 라인을 조절을 해주면 이렇게 좀 스트릭이 생깁니다. 그리고 덴시티는 좀 더 밀도를 올려줄 수가 있고 인텐시티는 스트릭의 강도겠죠. 강도를 좀 더 줘서 이렇게 조절하면 좀 더 색다른 형태의 브러쉬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이걸 길게 할수록 좀 더 길다란 스트링 라인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주 약하게 그렸다가 점점 세게 그리면 이렇게 스트링 라인으로 형태가 변형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좀 더 크게 해볼까요? 네, 이러면 좀 더 눈에 띄게 되겠죠. 네, 이런 식의 브러쉬고요.
더 많은 기능들을 이제 더 이쪽을 확인해 보면서 하셔야 되는데, 예, 지금은 좀 더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오버뷰를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로는 이제 비지빌리티 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서브툴에 보시면 뭐 이제 오브젝트가 되게 많이 있을 때 이 V1부터 V8번까지 어떤 서브툴을 보는지를 제가 프리셋을 만들어 놓아서 쉽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선은 데모 솔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미지와 같이 제가 3개의 보는 모드를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간단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선글라스와 이 장갑을 끼고 있는 형태로만 남기고 싶으면 V1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일단 모드를 끄겠습니다. Shift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 꺼지고, 클릭,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시면 장갑, 그 다음에 네, 이쪽에 중간에 스텝 같은 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는 꺼준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 보시면 하나가 완성이 됐죠? 그럼 이제 V2로 가볼게요. V2로 가면 다시 모두 켜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다 끄고 나서 이제 옷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옷. 자, 지금 끈 상태에서 이 사람이 보이는 이유는 눈이 꺼져 있어도 서브툴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해당 서브툴은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고요. 벨트 뭐 이런 식으로 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눌러서 모두 다 꺼주시고, 그 다음에 부츠, 무릎 보호대 뭐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람이 지금 선택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고, 쉽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좀 더 이제 서툴이 좀 더 다양한 기능으로 좀 더 발전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저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스테이저도 잘 활용하면 꽤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강아지에 제가 모자를 씌우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모자를 씌우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에 이런 어레이, 원형 레디얼 어레이를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수정을 하고 싶은데 이미 이렇게 꼬여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 수정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본을 월드 축상으로 놔둔 상태에서 얘를 홈스테이저로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변형을 시켜서 타겟 스테이저로 지정을 해놓으면 타겟 스테이저로 최종적으로 쓰면서 수정을 할 때는 홈스테이저에서 수정을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우선 강아지 모델링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실린더를 하나 생성해서 실린더로 모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대충 한 이 정도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실린더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이나메시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메시가 적용된 상태에서 일단 간단하게 가운데 좀 구멍, 그 위에 좀 더 캡 형태로 올리기 위해서 마스크 바이 여기 이제 노멀이라는 게 있는데, 마스크 바이 노멀 하면 현재 보고 있는 뷰를 기준으로 이제 마스크를 안 주고 이 뷰와 옆으로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렇게 마스크를 주는 기능도 생겼어요. 간단하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거는 왜 같이 안 올라가고 따로따로 올라가냐면, 이건 포컬 시프트, 이제 이것도 새로 생긴 기능인데, 트랜스포즈에서 포컬 시프트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이면 다 똑같이 움직여지는 거고, 0, 이게 수치가 낮아지면 낮을수록 좀 더 부드럽게 주변이 페이드가 되면서 트랜스포즈가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여지지만,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움직여지지만 이 포커 시프트를 이렇게 올려주면 좀 더 부드러운 형태로 이렇게 밴드하듯이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것도 새로운 기능이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모자를 만들었다고 쳐보죠. 이 모자를 만든 상태에서 이 녀석을 먼저 여기 밑에 지오메트리에 가서 밑에 스테이저가 있습니다. 지오메트리에 스테이저 가셔서 홈 스테이지를 누르면 현재 상태를 기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강아지 형태로 맞춰서 놓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런 트랜스포즈를 인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중심축을 맞춰서 진행을 할게요.
뭐 이런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을 가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이 상태에서 이제 타겟 스테이지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타겟 스테이지를 지정해 주면 이제 스위치 스테이지라는 게 생성되는데요. 스위치 스테이지를 누르면 홈 스테이지, 타겟 스테이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타겟 스테이지에서 수정을 해도 바뀌게 되고요. 타겟 스테이지에서 이렇게 수정을 해도 스위치 스테이지 하면 여기서 바뀌게 되고, 이 부분에서 제가 여기서 그냥 아예 딱 시메트리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기를 내린다고 쳤을 때 이렇게 내리게 되면 다시 이제 스위치 스테이지로 가보면 이쪽이 똑같이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활용해서 홈 스테이지 부분에서 원형 배열을 활용해서 여기 밑에 놓을 수도 있겠죠. 한번 간단하게만 해보도록 할게요. 퍼스펙티브로 끄고 시메트리를 원형 레디얼 시메트리로 바꿔준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뭐 이쪽 옆에 부분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형태를 제작을 했다고 치면 다시 이제 타겟 스테이지로 가면 이렇게 수정이 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잘 사용하면 상당히 재미있게 원하는 부분에 맞춰서 활용을 할 수가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스테이지 기능은 여기에서 좀 더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 인터폴레이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보관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인터폴레이트는 이제 중간에 몇 개를 보관할 건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 8개를 해놓고 인터폴레이트를 누르면 홈 스테이지의 상황과 이 타겟 스테이지의 상황을 점점 중간 단계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점점 변하는 이 단계를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서페이스 브러쉬인데요. 서페이스 브러쉬는 서페이스 노이즈라는 기능에서 브러쉬화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브러쉬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러쉬의 서페이스 옵션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형태를, 노이즈 스케일을 조절하고 스트렝스를 조절하고 여기 밑에 있는 커브를 조절하면 이런 걸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이 형태를 갖고 이제 드래그 렉트 방식으로 하시거나 그냥 채색을 하시면 이 느낌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묻어나게끔 하는 브러쉬예요. 우선은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폴리큐브로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DDD를 누르면 이렇게 디바이드가 되면서 면이 충분히 나눠지게 되겠죠.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스컬팅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좀 디바이드를 많이 나눴어요. 좀 작은 것 같으니까 사이즈를 유니파이를 눌러서 적당한 사이즈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브러쉬에 가보시면 이쪽에 이제 서페이스라는 항목이 있고요. 이 서페이스에 가보시면 여기 노이즈가 있습니다. 노이즈를 눌러주시면 노이즈를 수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 일단 노이즈 스케일을 적절히 좀 크게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스트렝스를 아주 살짝 양각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커브를 조여서 만들면 이런 식의 간단한 형태의 패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OK를 누르고 난 다음에 이제 채색을 하면요. 이런 느낌을 채색이 되는데, 지금은 댐 스탠다드로 이렇게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브러쉬에서 따로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방금 전에 제가 여기서 만들었던 이 노이즈를 난 여기서 쓰고 싶다. 그러면 이게 다 각자 브러쉬마다 따로따로 기억이 되는데, 이 댐 스탠다드에서 다시 에디트 들어가신 다음에 위에 보시면 여기에 카피가 있어요. 이 노이즈 값을 카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스탠다드 브러쉬로 와서 노이즈를 켜주고 페이스트를 하면 똑같이 먹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게 이제 계속 그림이 먹다 보니까 좀 이제 안 예쁘게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보통은 이거를 세게 브러쉬를 하는 게 아니라 살살살 브러쉬를 하면 지금 되게 약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봐줄만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노이즈 형태를 내가 사이즈를 좀 변경하고 싶다. 그럼 이제 로컬 프로젝션 모드를 켜주시면 돼요. 여기서 다이나믹 스케일이라는 거는 이 브러쉬의 필압에 의해서, 그리고 혹은 사이즈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제 같이 이 서페이스 노이즈가 크기가 반응을 한다는 건데, 이거에 켜져 있으면 그냥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확대해서 보면 약간씩 좀 밀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다이나믹 스케일은 쓰진 않고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네, 크게 나오죠. 자, 이 크기는 여기서 조절할 수 있어요. 베이스 스케일을 작게 해보겠습니다. 더 작게 나오죠. 그리고 더 크게 해볼까요? 네, 노이즈가 엄청 크게 지정이 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형태를 쉽게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깔끔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 아니라 드래그 렉트로 한 번에 표현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이즈를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만들어줄 수가 있다. 되게 쉽게 형태를 제작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돌 형태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쉽게 제작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러쉬, 서페이스 브러쉬를 활용해서 이런 느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플레인을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플레인에 넉넉히 좀 디바이드를 나눠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플레인을 위를 바라보게끔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사용했던 이 서페이스 노이즈를 활용해서 다른 브러쉬로도 활용을 해볼 건데요. 일단 클레이 빌드업이라는 브러쉬 다들 아시죠? 이 노이즈를 켜주고 나서 다시 또 페이스트, 그 다음에 OK 눌러주고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거를 크게 그리시면 여기 로컬 프로젝션 모드를 켜고 베이스 스케일을 좀 더 크게 줘서 크게 그어주면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처음에 이 길을 만들고 싶다. 이 길에 맞는 지형을 이렇게 뽑아줄 수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무브 브러쉬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무브 브러쉬에 노이즈도 켜주고 페이스트 눌러줘서 다시 OK. 그 다음에 Alt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사이즈를 좀 더 크게 잡아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형 형태를 쉽게 뽑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잘 활용하면 재미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여기를 이렇게 크게 높게 뽑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부를 좀 자르고 싶으면 클립 커브를 활용해서 또 잘라줄 수가 있을 거고요. 이쪽 부분에 여기를 좀 깎고 싶다. 클립 커브를 이런 식으로 깎아 주실 수도 있고 여기서 다시 또 다른 브러쉬를 활용해서 이 부분을 또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F4가 아니라 H 폴리시를 활용을 해서 또 노이즈를 활용해서 넣어 주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브러쉬에 이 서페이스 노이즈가 먹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난 효과들을 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런 뭔가 지형의 형태를 만들어 줄 때 상당히 유용할 것 같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배경을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배경을 좀 더 이제 광활하게 한번 보고 싶으면 여기서 이런 것도 바꿔볼 수가 있겠죠. 도큐먼트 드로우에 가시면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화각을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퍼스펙티브를 켜주면 이제 좀 더 넓어 보이는 느낌도 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지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제작이 들어가면 좀 더 빠르게 이런 형태를 제어하실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기능은 인터폴레이트라는 기능인데요. 인터폴레이트는 브러쉬 보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안쪽에 있는 이 브러쉬와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브러쉬를 제가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터폴레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있는 이 중간 사이를 이렇게 보관을 해주면서 자동 생성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스컬팅만 보관이 되는 게 아니라 컬러를 적용하면 컬러도 같이 보관이 돼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자, 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좀 더 면을 좀 많이 생성시켜 놓겠습니다. 이 인터폴레이트를 쓸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하는 동안 뷰를 움직이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뷰를 움직이지 않고 한 번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 스트로크에 스트로크 카운트를 적절하게 수치를 올려줘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보관이 되면서 중간 값들이 연결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스 릴리프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바스 릴리프는 약간 그 판형을 뜨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전 같은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만든 입체적인 오브젝트를 어떤 평평한 판형에 살짝 양각 표현을 해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원래 이 기능은 이제 비슷한 기능이 있었어요. 그랩독이라고 해서 알파 맵으로 gdepth 값을 뽑아줘서 스탠다드 브러쉬를 이렇게 쭉 드래그하면 이렇게 나오게끔 해줄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비교해 보시면 아시듯이 그랩독으로 한 결과물에 비해서 훨씬 더 양각의 표현이 더 디테일하게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신 셋업을 좀 해봐야겠죠. 먼저 여기 기본 프로젝트에 이 기본 화면을 제가 띄워놓고요. 자, 여기서 먼저 이거를 하려면 이쪽에 같이 있어야 될 하나의 오브젝트 하나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구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판형을 뜰 베이스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를 하나 만들었고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기 나이프 컷이라는 기능을 쓸 거예요. 이 나이프 컷은 좀 이따 또 설명해 드릴 기능인데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자, 이걸 자르게 되면 이쪽 이제 알아서 깔끔하게 잘라지고 이렇게 폴리그룹이 딱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계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G리메셔를 활용하면, 디텍트 엣지 기능을 활용하면 이 날카롭게 잘린 거기 때문에 클릭 커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잘리기 때문에 이 디텍트 엣지와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 칼 같은 칼각의 이 라인을 그대로 인지를 바로 해줄 수가 있어요. 굳이 키그룹을 체크하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G리메셔를 누르면 깔끔하게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저는 이제 디바이드를 좀 올려서, 디바이드를 먼저 올리기 전에 이 상태에서 먼저 좀 안에도 음각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G 모델러를 활용하도록 할게요. G 모델러에서 폴리그룹을 지정을 해서 이쪽과 그 다음에 폴리그룹 아일랜드로 이 안쪽을 음각 표현을 할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큐미시를 활용을 해서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이 정도 집어넣어서 기본 형을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여기서 디바이드를 줘서 좀 더 면을 많이 생성시켜 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바스릴리프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자, 우선 바스릴리프를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 직접 갖다 놓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를 같은 곳에 이렇게 놔뒀다고 치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여기 좀 더 앞에 배치를 해줘서 좀 더 크기를 제가 키워 놓겠습니다. 이쪽점으로 놓고 스케일을 좀 더 키워서 뭐 이 정도로 나오게 하겠다. 몇십만 나오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에 나오게 하겠다. 그럼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이 적용할 부분에만 마스킹을 반전을 시켜줘서 보여준 다음에 여기서 바로 바스 릴리프를 적용을 하면 적용이 됩니다. 바스 릴리프는 섭툴에 있고요. 섭툴에 여기 프로젝트 바스 릴리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젝트 바스 릴리프를 눌러주게 되면 현재 보는 뷰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형을 뜨게 해줘요. 네, 이렇게 바로바로 뜰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알파맵으로 생성시켜서 따로 뜰 수도 있습니다. 알파맵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기준 오브젝트만 선택을 하고 내가 알파맵을 뽑을 영역을 이렇게 화면으로 봐주시면 돼요. 저는 이만큼만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알파 메뉴에 있습니다. 알파 메뉴로 가시게 되면 이 알파의 밑에 바스 릴리프라는 항목이 있고요. 바스 릴리프에서 메이크 바스 릴리프를 눌러주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알파맵으로 뽑아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 화면으로 와서 그래서 드래그해서 놔주시면 되겠죠. 바스 릴리프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아까 전에 설명했을 때 있었던 그 서페이스 브러쉬가 그대로 지금 살아있습니다. 서페이스를 꺼줄게요. 이렇게 드래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위에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포컬 시프트를 마이너스 100으로 해주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보실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멀리서 이렇게 놓으면 크게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나이프 컷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프 컷 기능은 이런 기능들과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트림 커브, 그리고 클릭 커브, 그런 것과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강아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만약 이 강아지의 이 등짝 부분을 내가 이렇게 둥그렇게 좀 약간 잘라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제가 한번 클릭 커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커브로 둥그렇게 잘라주게 되면, 이건 자른다기보다 이제 눌러주는 거죠. 깔끔하게 되긴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형태가 약간 쭈글쭈글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현재 있는 면의 형태를 기준으로 눌러버리기 때문에 면이 새로 생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찌글찌글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누른다라는 개념이고요. 내가 이걸 완전 커팅해서 자르겠다. 그러려면 이제 보통 트림 커브를 썼었는데, 트림 커브를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림 커브를 쓰게 되면 지금 딱 그 퍼스펙티브 뷰를 껐는데도 이게 완전 깔끔하게 되지 않고 약간 왜곡되면서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형태가 살짝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왜곡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안의 면구조가 삼각형으로 마음대로 짜여지기 때문에 좀 면구조가 보기가 좋지 않다 정도로 나눠질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나이프 컷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한 기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깔끔하게 라인도 만들어지면서 보시면 면도 깔끔하게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나이프 컷은 이 지리메셔와의 연동할 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디텍트 엣지 기능을 활용할 때 완전 깔끔하게 엣지를 나눠주기 때문에 디텍트 엣지 옵션이 아주 잘 먹어요. 그래서 지리메셔랑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나이프 컷은 서클 같은 걸 활용하면 이렇게 이만큼을 빼줄 수도 있고, 이게 되게 뭐랄까요? 되게 크게 턱턱 잡을 때 되게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활용해서 간단하게 이런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구를 하나 만든 다음에 지금 여기서 시메트리도 먹어요. 시메트리 써주고 나서 한번 이만큼 잘라주고, 중간을 또 이만큼 잘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 서클 모드로 해주시고 난 다음에 스퀘어 센터 켜주면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형태를 아주 빠르고 편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드는 게 나이프 컷 기능이고, 이어서 계속 바로 말씀을 드리면 베벨 프로라는 기능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2020에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많은 면의 상황에서도 이 각진 부분에 대한 부분의 라인을 엣지를 찾아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당 베벨을 주는 기능이에요. 상당히 대단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G 플러그인에 가보시면 있고요. G 플러그인의 베벨 프로를 바로 눌러주시면 실행이 됩니다. 새로운 창이 실행이 되고 자동적으로 각이진 라인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베벨 라인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잡아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약간 이게 이제 뭐냐면 중간에 있는 이 파란 라인이 원래 기존에 있던 각진 라인, 빨간 라인이 베벨로 퍼지는 라인이거든요. 양쪽으로 퍼지는 라인인데 이 부분을 지금 보시면 약간 이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살짝 울퉁불퉁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보관을 부드럽게 하려면 여기에 폴리시 바이 그룹을 해주시면 됩니다. 폴리시 바이 그룹을 올려주시면 이렇게 잡아주게 되고요. 좀 깔끔하게 부드럽게 처리를 해줍니다. 말 그대로 그룹이죠. 이 베벨 프로는 폴리 그룹을 경계를 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베벨 프로는 이 나이프 컷과 같이 쓸 때 아주 유용해요. 자, 그리고 여기 베벨 어마운트를 주게 되면 베벨을 얼마나 강하게 줄 건지를 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좀 강하게 줘볼까요? 이렇게 강하게 주고 난 다음에 베벨 스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이 끝의 라인을 더 얼마나 부드럽게 만들어 줄 거냐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올리면 올릴수록 폴리그룹의 영역을 좀 중간에 애매하게 폴리그룹이 있는 부분을 무시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도 베벨 라인이 잡힐 때 폴리그룹 앵글을 잘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프리뷰 엣지를 누르면 이 베벨이 생길 때 이 엣지의 면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쉬 엣지 레졸루션을 조절하면 이걸 2개로 할지 1개로 할지 이런 식으로 면구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쉬 옵셋 어마운트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크게 베벨을 줘서 그런지 깔끔하게 잘 나오는데 베벨 어마운트를 좀 작게 볼까요?
아까 전에 이 폴리시를 줘서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일부 이제 문제가 이상하게 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일부가 막 튀어나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이 메쉬 옵셋 어마운트를 조절을 해주셔서 키우면 키울수록 좀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을 베벨로 인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상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잡아줄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베벨 프로 같은 경우는 오토 어플라이를 이걸 오토 어플라이를 켜주고 안 켜주고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데요. 오토 어플라이를 안 켜주고 OK를 누르게 되면 이 베벨의 연산 결과 값이 따로 이렇게 오브젝트로 뽑혀져요. 그래서 이거를 원하실 때는 이대로 하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토 어플라이를 켜주게 되면 이 형태를 인지하는 이 형태로 완료한 상태에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바로 그 얘기인데요. 이 부분이 좀 이상하게 돼 있을 때 이 메쉬 엣지 레졸루션을 이 밑에 메쉬 옵셋 어마운트를 올려주시게 되면 이 부분이 네, 지금 제대로 여기서 이 제대로 안 잡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벨 어마운트를 좀 더 올려주고 그 다음에 메쉬 옵셋 어마운트를 좀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리시 바이 그룹을 좀 올려주니까 여기가 부드럽게 처리가 되면서 좀 더 괜찮아지네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좀 더 이번엔 크게 먼저 한번 주겠습니다. 베벨 어마운트를 좀 더 강하게 줘서 강하게 한번 적용을 해주고 오토 어플라이를 켜주면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깔끔하게 엄청 깔끔하죠. 자, 이 상태에서 또 줄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폴리그룹이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베벨 프로를 또 적용. 이번엔 작은 베벨 한번 줘볼게요. 베벨 어마운트를 작게. 자, 여기 한번 더 주는 거죠. 좀 더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고 한 0.1 정도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토 어플라이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먹는다고 미리 프리셋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폴리시 바이 그룹을 좀 올려주고 잘못 적용했을 때는 여기서 리셋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Z가 안 먹으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조금만 살짝 주시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베벨을 크게 작게 나눠서 줄 수가 있는 기능이죠. 그래서 나이프 컷과 베벨 프로 그리고 나이프 컷과 지리 메셔 아주 좋은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지브러시의 신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씩 오버뷰를 했어요. 네, 좀 더 지브러시에 대해 신기능에서 알고 싶으신 분은 지브러시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서 이 홈페이지에 밑에 내려보시면 여기에 지브러시 피처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보시면 밑에 다양한 지브러시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서 한번 훑어보시고 한번 실행도 해보시고 해서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